혹시 회사가 힘들었는지. 왜 그러셨어요? 회사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정신 차리고 사세요. 한 6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 비용을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죠. 건강한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트러스트 언니 어진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제가 2달 정도 우울증 때문에 휴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랑 같이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저희 회사 대표님을 앞에, 지금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앞에 모시고 그 당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작년에 2달 정도 제가 쉬었었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그때 그래도 대표님이랑 저랑 제일 많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약간 궁금해하실 만할 것 같은 거 그 대표님 질문해 주시면은 그때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진님은 처음에 우울증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처음에 일단 몰랐었어요. 일단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 우울증이었을 때부터 제가 최종적으로 알게 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병원을 되게 많이 다녔었잖아요. 언젠가부터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뇌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업무 능력이 이제 좀 저하된다든지 그러면서 약간 내가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몰라서 방치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제가 물어볼 질문 치곤 좀 민망하지만 혹시 회사가 힘들었는지. 근데 저는 우울증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회사는 전혀 아니었었어요. 뭐 계셔서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 개인적인 게 훨씬 컸던 것 같고, 회사에서 무슨 결정적인 뭐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단 우울증에 걸리고 나니까 사실 그 다음부터 회사 생활이 좀 힘들기는 했었죠. 그 힘들었는데 휴직해야겠다고 어떤 생각한 이유나 계기가 있나요? 그때 제일 컸던 건 일단 업무가 너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 수행하던 뭐 퍼포먼스가 한 100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에 정말 30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나에 대한 어떤 자괴감, 죄책감 뭐 이런 걸로 워낙 또 한 번은 제가 아까 말했던 계속 건망증의 약간 연장선상인데 계속 뭐 카드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뭔가 뭐를 분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계속됐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택시에 이따만한 가방 전체를 그냥 두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서 한 뭐 2시간 지날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뇌가 어느 부분이 지금 블랙아웃 된 것처럼 뭐가 없다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가방 찾았나요? 가방 찾았어요. 가방 찾는데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사 아저씨도 아니 이걸 두고 내리셨어요, 아가씨? 정신 차리고 사세요, 뭐 이러고. 네, 그게 좀 하나가 좀 나 예사롭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었던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더 심각했는데 이제 정말 계속 소화가 안 됐었거든요. 뭐를 먹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먹기만 하면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배가 늘 아팠었는데, 그 즈음에는 어느 날은 명확하게 맹장 증상이랑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건 맹장이다, 응급실 가야 된다, 수술 바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응급실을 갔어요. 결국에는 다 아니었어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때 응급실에서 이제 막 70만 원 돈 써가면서 뭔가 검사를 해봤는데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픈데, 그래서 그때 이 두 개를 조합해 봤을 때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좀 검색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막 테스트 막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좀 건망증이나 인지 능력이 돌아오셨나요? 네네네. 안 돌아온 것 같은데. 여전히 업무 수행 능력이.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저는 우울증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회사는 전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진님조차도 그런 큰 사건이 있고 나서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대표님한테 제가 되게 많이 상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상황이고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대표님이 좀 적극적으로 약간 휴직을 권고를 해주셔서 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그럼 안 됐었는데. 근데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가 계속 뭔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저한테도 좀 큰 결정이긴 했어요.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 중에 10번이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가 있는데, 그 회사를 같이 만든 사람들이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되게 운이 좋고 좀 특수한 케이스였던 게, 일단 우리가 심리상담 회사,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워낙 중요시 생각하는 회사이고, 제가 또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뭐 배려받은 측면이 많았고, 현실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이거 휴직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그 생각부터 하실 건데, 당연히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제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의 상태를 잘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우울증 테스트, 자가진단 테스트,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당황했었던 게, 나중에 이제 검색해봤는데 너무 모든 그 테스트에 있는 모든 항목이 너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나는 심리상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우울증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옛날에 우울증이 아니었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맞아떨어지지 않던 그냥 단순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테스트였구나, 이게 실제로 정말 진단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알았었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트러스트에 그런 검사들 많다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진짜로 트러스트에서 그 검사들을 했었어요. 아무튼 뭐 테스트가 되게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내가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겠다 라는 뭐 시점이나 본인이 어떻게 알고 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휴직을 딱 결정했을 때는 사실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쉬고 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치료에만 엄청 매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뭔가 심폐소생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 2주 정도는 좀 이제는 좀 숨은 좀 쉬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저도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압박감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은근슬쩍 압박감을 아주 조금씩 줬죠. 압박을 엄청 하셨잖아요? 네, 뭐 메일에 괜히 참조를 넣는다던가 뭐 평일날 뭐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이벤트는 은근슬쩍 슬랙에 남긴다던가, 뭐 은근한 압박감을. 근데 압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진짜로 연락도 안 하시고 회사에서 정말 저를 되게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거 언제까지 무작정 계속 쉴 수도 없고 뭐 그렇지 않나 해서 계속 복귀 시점을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워낙 그 쉬는 동안에 워낙 치료에 완전 몰빵을 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약간의 가닥은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이면 완치는 아니지만 좀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거?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제가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그 의료 비용으로 막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는데, 정신과에 쓴 비용도 되게 컸고 심리상담 비용도 당연히 컸고, 그런데 그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응급실 가고 뭐 한의원 가고 이렇게 원인을 찾는 데 쓴 돈도 상당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비용을 줄이려면 애초에 상담 처음부터 받았던 게 그런 애꿎은 비용들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 일단 사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전문가랑 얘기를 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지 간에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과 비용을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당장 뭐 병원에 가시거나 상담센터 찾아가시거나 그런 정도의 시간도 허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트러스트 같은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문가를 가장 빨리 만나야 된다는 건 저는 그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어서 내가 퇴근 후에 뭐 출근 전에 이렇게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모바일로 받아보시는 거, 온라인으로 받아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전 전문가 만나는 거 이외에는 다 좀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늘 하는 얘기죠. 운동, 꾸준한 운동.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환기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그 상황에 빠져들지 않고 조금 신체적인 에너지로 이걸 한번 끌어올리는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정말 그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문가를 만나는데 좀 어려워하는 분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선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듣기로 그 트로스트라는 서비스가 되게 전문가도 정말 많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던데 뭐 그렇다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진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 무엇보다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 걱정, 몸 걱정, 생계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 가족 걱정 다 있으실 텐데 본인이 지금 아프다,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도움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고민을 꺼낼 용기가 있다면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네, 이제 빨리 일하러 가시죠. 네. 네, 오늘은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같이 우울증과 그리고 제가 휴직을 하게 되기까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